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이동과 사회계층 구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교과서 132쪽을 보도록 합시다. 사회이동의 의미와 유형 볼게요.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적 위치가 변화하는 현상을 사회이동이라고 한다. 사회이동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 이동의 방향에 따라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 이동은 동일한 계층 내에서 사회적 위치가 변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로 발령이 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 수평 이동은 예를 들면 상류층이었던 사람이 이동을 하되, 사회적으로 위치가 이동을 하되 이동한 위치 또한 상류층인 경우에, 또 중류층이 중류층인 경우에, 하류층이 이제 하류층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수평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계층 자체가 바뀌는 이동은 수직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상층에서 중층으로, 중층으로 하층으로,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렇게 계층 자체가 바뀌는 이동은 수직 이동인데요. 수직 이동은 계층적 위치가 위아래로 변하는 것으로, 계층적 위치가 높아지는 상승 이동과 그 반대인 하강 이동이 있습니다. 상승 이동은 하에서 중, 중에서 상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상승 이동이라고 하고, 상에서 중, 중에서 하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하강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상층에서 상류층에서 상승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류층에서 하강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때는 하강 이동 및 상승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 이동의 유형은 사회 이동이 이뤄진 세대 범위를 기준으로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을 구분할 수 있는데, 세대 내 이동은 한 개인의 생애 동안에 나타나는 계층적 위치의 변화를 일컫는 말이고, 세대 간 이동은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이뤄지는 계층적 위치에 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주로 부모와 자녀의 계층 위치를 비교해서 파악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교사였다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대를 진학을 해서 다시 의사가 되었다 하면은 한 생애 내에 이동을 상승 이동을 한 거예요. 이런 이동은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하는데, 의사였던 아버지 밑에 교사인 뭐 자녀가 태어난다, 또는 교사였던 아버지 밑에 의사인 자녀가 태어난다 하면은 세대 간의 상승 내지는 하강 이동이 이뤄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이동이 일어난 원인을 기준으로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적 이동은 한 개인의 능력 또는 노력으로 계층적 위치가 변화하는 것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판 검사로 임용된 예가 이에 해당됩니다. 구조적 이동은 전쟁, 혁명,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계층적 위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조적 이동의 예시로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 계급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지위로 부상한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은 직업이 바뀌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가, 주변의 사회가 움직이면서 계층적 위치가 변화한 거죠. 더 올라갔을 수도 있고 더 내려갔을 수도 있고, 의미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됐을 수도 있고,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133쪽을 한번 볼까요? 링컨 대통령의 생애를 소개한 글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링컨의 아버지는 사실상 문맹이었고 목수와 농장 일꾼으로 전전하는 처지였다. 22살 때 집을 떠난 링컨은 뱃사공, 가게 점원, 장사꾼, 측량 기사 등으로 일하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1832년 처음 주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한 링컨은 첫 번째 선거에서는 낙선하였지만 결국 2년 뒤에 다시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후 주의회 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링컨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변호를 하는 등 유능한 서민 정치가로 활동하였다. 1858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링컨은 제 올해 신념은 제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인간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과 관련된 도덕적 권리는 있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선거에서 링컨은 패하였지만 인상적인 연설과 토론 그리고 확고한 신념으로 많은 사람을 매료시켰고 2년 뒤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를 반대하던 남부의 여러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며 남군의 공격으로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다. 링컨은 남북 전쟁이 진행되었던 중에 1863년 노예 해방을 선언하여 전쟁의 명분을 유리하게 전개하였고 결국 1865년 남군이 항복함으로써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때 링컨 대통령의 생애에 나타난 사회이동의 유형을 찾아 아래와 같이 적어보자 이걸 볼게요. 일단 이 링컨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수직 이동은 뱃사공, 가게 점원, 장사꾼, 측량 기사 등에서 주의회 의원, 변호사, 대통령 등으로 계층 지위가 상승했죠. 개인적 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 이동, 사회가 변해서 나타난 계층의 이동이 아닌 개인이 노력해서 개인이 능력이 출중해서 나타난 이동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상당히 많은 링컨 생애에 있는 상당히 많은 계층 이동이 다 개인적 이동이죠. 이때 사회가 변화해서 예컨대 링컨이 노예제를 폐지함으로써 노예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쵸? 그럼 이 노예의 생애는 봤을 때 구조적 이동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원래는 노예였지만 본인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노예제를 폐지한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게 된 것. 이런 거는 구조적 이동이라 할 수 있는데 링컨의 생애에는 사실 구조적 이동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독학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인상적인 토론과 연설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이런 것들이 다 링컨의 개인적 이동에 해당됩니다. 세대 간 이동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아버지는 목수와 농장 일꾼이었죠. 근데 링컨은 의원 변호사를 거쳐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세대 간 이동이 나타난 거죠. 상승 이동이 나타난 거죠. 자, 세대 내 이동 역시 수직 이동이 이뤄졌다라고 우리가 봤으니까 한 생애 내에서 뱃사공, 가게점원, 장사꾼, 측량 기사에서부터 주의회 의원, 변호사, 대통령까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게 모두 다 링컨 한 개인의 생애 내에 나타난 세대 내 이동이기도 해요. 굳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2번은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회 계층 구조의 의미와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계층 구조란 무엇일까요? 사회 계층 구조는 한 사회에서 경제적 분화, 권력, 사회적 위신과 같은 사회적 희소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그러한 불평등이 일정한 형태로 고정된 구조를 의미합니다. 한 사회에서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가 돼서 즉 사회 불평등이 일어나는데요. 그 불평등이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 불평등에 따라서 사람들을 비슷한 사회적 희소가치를 비슷하게 소유하는 사람들끼리 계층화할 수 있다라고 했죠. 묶어서 범주화해서 이들을 한 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묶인 집단을 보니까 일정한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층으로 묶고 보니까 이 사회는 굉장히 상층이 적고 중층이 그나마 그 다음으로 많고 하층이 아주 많구나 싶을 수도 있고요. 이 사회는 상층과 하층은 적은데 중층이 아주 많구나라고 구분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사회 불평등이 지속되면서 일정한 형태로 고정이 되는 그 구조를 사회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사회 계층 구조의 모양은 현실에서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사회 계층 구조는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서 수직적 계층 구조와 수평형 계층 구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형 계층 구조나 수평형 계층 구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며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극단적 형태의 계층 구조이다. 수직형 계층 구조는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이 1등부터 우리나라로 따지면 1등부터 5,500만 등까지 줄 세울 수는 있죠. 근데 줄 세워진 걸 떠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을 수도 없는 거야. 다 각각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계층으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5,500만 개의 계층이 존재하는 현상이 수직적 계층 구조예요. 아마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그러기가 어렵겠죠. 단 한 명도 비슷한 생활 수준이 없이 정말 1등이 누리는 그 계층의 특권이 다르고 2등이 누리는 계층적 특권이 다르고 이렇게 5,500만 개의 계층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평형 계층 구조는 뭐냐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같은 계층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또 다른 말로 1등부터 5,500만 등의 차이가 너무 간소해서 사실상 계층이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5,500만 명이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다 같은 계층이라는 거지.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네, 이 둘은 그림을 그릴 것도 없어요. 수직형 계층 구조는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 이게 계층을 이렇게 엄청나게 잘게 잘라야 되고요. 수평형 계층 구조는 이렇게 계층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아주 길게 그려야겠죠. 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계층 구성원의 비율이 하층이 가장 높고 이겁니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하층이 가장 많고 상층으로 갈수록 점점 인원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지는 계층 구조입니다. 신분제에 기초한 전통사회 또는 초기 산업사회에서 이러한 계층 구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지닌 사회에서 소수의 상층이 사회적 희사저한을 대부분 독점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심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중층의 비율이 상층이나 하층보다 높은 형태의 계층 구조이다. 이렇게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보면요. 중층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층과 하층에 비해 중층이 제일 두텁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다이아몬드 같다라고 해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라고 하고요. 이 계층 구조는 전문직, 사무직과 같은 중간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의 비율이 높아진 산업사회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아주 극부층은 아니지만 재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극빈층도 아닌 그럭저럭 풍요롭게 살아가는 중산층이 많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계층 구조입니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지닌 사회에서는 두텁게 형성된 중층이 상층과 하층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므로 사회의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 여기가 사회 갈등이 아주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다른 계층 구조에 비해서는 적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정보화와 계층 구조의 변화 볼게요. 정보화가 사회계층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낙관적인 관점과 비관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보화가 사회계층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믿는 낙관적 관점에서는 정보화로 인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계층에게 확대되어서 정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정보화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다 보면은 부가가치를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계층 간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 계층 구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봐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중상층과 중하층의 비율이 더더욱 많아져서 더 원만한 타원형 계층 구조가 형성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타원형 계층 구조는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계층 구조라고 할 수가 있다. 다이아몬드형보다도 더 이제 계층 간의 간격이 좁아지니까 더더욱 안정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비관론적 관점에서는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오히려 계층 간의 지식과 정보 획득에 접근에 격차가 발생해서 기존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따라 중층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다수가 하층을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형성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 이러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될 것이라는 거죠. 중층이 사라질 것이다. 중산층이 몰락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부자거나 아주 가난한 사람만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빈부격차가 아주 심화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계층 간 갈등이나 대립이 나타날 수 있는 계층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간에 완충지대를 했던 중층이 사라지다 보니까 상층과 하층이 서로를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너무나 다른 생활상을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수를 차지한 하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상태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층이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보다도 더 크다라고 봐요. 완충지대를 하는 중층이 없으니까 상층과 하층이 정말 그대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더욱 크다라고 봅니다. 비관론적 관점에서는요,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정보 격차라는 현상을 우리는 이전에 중학교 때도 배웠고 통합사회 때도 배웠었죠. 정보 격차로 인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손쉽게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맞이하는데 누군가는 스마트폰 하나 사기도 어렵고 컴퓨터 한 대 사기도 어려워. 그래서 정보에 계속해서 소외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이들이 점차 더 이 부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에 소외됨으로써 이들이 또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쉽게 정보를 얻으면서 더더욱 부를 늘리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보화 사회가 그러한 사회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비관론적 관점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135쪽을 보면 한편 사회계층 구조는 계층 간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폐쇄적 계층 구조는 계층 간의 상승이나 하강 이동이 제한된 계층 구조를 말합니다. 폐쇄적 계층 구조는 이제 수평 이동은 가능할 수 있어도 수직 이동은 아주 어려운 형태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수직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가진 사회라고 봅니다. 이 계층 구조에서는 타고난 신분이 개인의 계층적 위치를 결정하며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따른 계층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회의 역독성이 낮게 나타난다. 개방적 계층 구조는 다른 계층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계층 구조입니다. 신분제가 폐지된 근대 이후 대부분의 사회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계층 구조에서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이 사회 이동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의 역동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계층 간 이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약이 없는 개방적 계층 구조를 지닌 사회라고 해서 실질적인 상승 이동이 항상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직업이 자녀에게 세습되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계층 구조의 폐쇄성에 강하다라고 할 수 있다. 이 사회에는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수직 이동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직 이동이 어렵다면 폐쇄성이 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층 구조의 실질적인 개방성 정도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가능한 사회는 개인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려운 사회는 개인에게 좌절감을 준다. 또한 누구든지 노력하면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는 사회 통합과 안정을 달성하기 쉬운 반면 계층 상승의 희망이 실현되기 어려운 사회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기가 쉽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한 사회이동 가능성이 열려있는 개방적 계층 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옆에 콕 확인 봅시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제시된 사회 계층 구조의 유형을 분류해보자. 사회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서 상중하가 어느 비율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계층 구조를 구분하면 어떤 계층 구조가 있죠? 네, 피라미드형이 있고요. 다이아몬드형이 있죠. 계층 간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폐쇄적 계층 구조가 있고 개방적 계층 구조가 있죠. 자, 136쪽을 봅시다. 자료 1번 미국의 계층 구성 비율 변화. 미국은 지금 보면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계층 구성 비율을 1971년부터 2015년까지 쭉 나타나 있죠. 미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류층이 43년 만에 인구의 절반 이후로 떨어졌다. 61%였다가 50%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지금 중산층, 중류층은 꾸준히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상류층도 늘어나고 있지만 하류층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 1번에 나타난 미국 사회의 계층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죠? 지금 점차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약화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형태의 이러한 계층 구조였는데 지금 두텁던 중산층이 점차 이제 홀쭉해지고 있어요. 중간이 홀쭉해지고 있고 위아래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중류층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확연히 중산층이 줄어들고 이제 양극단인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양극단으로 계층이 점차 몰리는 현상을 뭐라고 부를까? 통합사회 때도 배웠는데 계층 양극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약화되고 계층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모래시계형은 아닙니다. 자, 자료 2번 우리나라의 2015년 사회조사 결과 보면은 본인 세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13년보다 낮아졌습니다. 한편 다음 세대인 자식 세대에게 계층 이동 가능성이 가능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 세대 때 내가 높아질 것 같다라는 인식보다는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보다는 역시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질문에 영향을 준 것은 주관적인 계층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55.4%는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하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13.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층에 속할수록 계층 이동 가능성 높지 우리 사회는 개방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층이라고 스스로 여길수록 하층일수록 이 우리 사회는 폐쇄적이야 개방적이지 않아 사회 이동의 가능성, 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아주 적어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료 2번을 보고 계층 구조의 개방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설명해보자. 어떻게 변했냐면요. 계층 구조의 개방성이 약화되고 폐쇄성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지를 필게요. 사회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봅시다. 사회이동. 사회 계층 구조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위치가 변화하는 현상으로서 전근대 사회보다 근대 사회 이후에 농촌 사회보다 도시 사회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회 이동이 활발할수록 사회 구성원의 성취 욕구가 높아지고 사회 발전과 통합에 용이합니다. 사회 이동의 유형을 보면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으로 나눌 수가 있죠. 수평 이동은 동일한 계층 내에서 다른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은 소속을 옮기는 층의 이동을 수평 이동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계층 내에서 그래서 계층적 위치의 변화가 이 위아래 그러니까 계층 자체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직 이동은요,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하강하는 이동인데요.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계층적 위치가 바뀝니다. 계층 자체가 바뀌어요. 변화합니다. 예를 들면 평사원이었다가 회장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상승 이동이고, 국왕에서 뭐 평민으로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강 이동입니다. 이동 원인에 따라서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 원인에 따라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등에 따라서 사회적 이동이 나타나면 이런 것들은 개인적 이동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계층적 위치가 변화하는 이동을 개인적 이동이라고 하고요. 계층 구조의 변화가 없습니다. 계층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사회가 바뀌진 않았어. 이 개인적 이동은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전쟁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기존의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적 위치가 변하는 이동은 구조적 이동이라고 부르죠. 기존 계층 구조가 변하고요. 수직 이동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층이었다가 뭐 중층이 된다든지 상층이었다가 하층이 된다든지 중하층이 된다든지 사회 구조의 변화 자체로 인해서 이렇게 수직적 이동이 있는 경우에 구조적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동 범위, 세대 범위에 따라서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한 생애 동안에 나타나는 사회 이동을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하죠. 한 생애 동안 나타나는 사회 이동, 계층 이동을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해요. 역시나 수직 이동, 수평 이동 다 세대 내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세대 간 이동은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부모 세대가 예시로 많이 나오는데 뭐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이렇게 두 세대 이상에 걸치기만 하면 세대 간 이동이죠.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계층적 위치가 변화하는 이동을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하고요. 수직 이동에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사였어. 아들이 교사야. 그거는 세대 간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지 않아요. 이동이 없었네. 세대 간의 계층적 위치가 바뀌지 않았네. 계층이 바뀌지 않았네. 그럼 이거는 세대 간 이동이 없다라고 봐요. 설령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고 아들은 초등학교 교사라고 해도. 자, 사회 계층 구조를 보겠습니다. 한 사회에서 희소한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그러한 불평등이 지속되어 일정한 형태로 고정된 구조를 사회 계층 구조라고 하는데 이 특징은요. 첫 번째는 구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계층 구조는 한 사회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삶의 기회, 생활 양식, 사고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지속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형성된 계층 구조는 제도화된 형태로 오랜 기간 유지가 됩니다. 자, 사회계층 구조를 유형화할 수 있는데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 일단 계층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 한번 해볼게요. 계층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했을 때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로 나눌 수 있지. 폐쇄적 계층 구조는 계층 간의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된 계층 구조로서 주로 전근대 사회, 신분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계층 구조고요. 이러한 사회에서는 귀속 지위가 중시됩니다. 우리 귀속 지위, 성취주의 기억나죠? 서로 다른 계층 간의 혼인이나 교류가 엄격하게 제한이 되는 편이고 계층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수평 이동은 가능합니다. 반면에 개방적 계층 구조는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열려있는 계층 구조로서 근대 이후에 더 많은 사회들이 이런 개방적 계층 구조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성취주의가 중시됩니다. 서로 다른 계층 간 혼인이나 교류에 제한이 없고요. 법적, 제도적 제한이 없습니다. 수직이동, 수평이동 둘 다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움. 페이지 넘기면 계층 구성원 비율에 따른 유형. 일단 하층의 비율이 가장 높고 상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계층 구조는 어떤 구조일까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죠. 이렇게 생겼어. 상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중에 제일 많은 게 하. 이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의 특징은 일단 봉건적 신분사회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전 근대 사회에서 자주 나타났던 계층 구조였다. 소수의 상층이 희소 자원을 다 독점을 하고요.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다수의 하류층이 소수의 상류층에 갈등의식, 불만을 많이 가져서 사회가 불안정합니다. 자, 이게 반드시 폐쇄형은 아닙니다. 둘 다 전근대 사회에 나타나기 쉬운 구조이기는 하지만 피라미드랑 폐쇄형 계층 구조 자체가 동일어는 아니죠. 동등한 같은 개념은 아니죠. 그 다음에 중층의 비율이 가장 많은, 그래서 상층 비율과 하층 비율에 비해서 중층의 비율이 가장 많은 배가 볼록한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죠. 근대 이후에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산업화 이후 전문직, 관료, 사무직 등 직업 분화와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으로 인해서 중층의 비율이 높아져서 이러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태 유지를 지향하는 중층이 많아서 사회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나타날 가능성보다는 중간층이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이라든지 안정성이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이게 개방형 계층 구조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자, 정보화 및 세계화에 따른 계층 구조 봅시다. 타원형 계층 구조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보면요. 일단 타원형 계층 구조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미래의 계층 구조였냐면, 정보화와 세계화에 따라서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감소하고, 그래서 중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계층 구조가 올 것이다 라는 낙관론적 입장이 주장했던 계층 구조였죠.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는 정보화와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교류가 증가하는 세계화에 따라 기존의 하층이었던 사람들이 중층이 될 기회가 많아져서 중층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완만한 계층 간의 간극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예, 당연히 계층 간의 간극이 낮아지니까, 더 가까워지니까 불만도 적어지고요.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데 매우 유리한 계층 구조겠죠. 반면에 정보화와 세계화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은 어떠한 계층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봤죠.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나타날 것이야 라고 주장했죠. 이런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중층의 비율이 가장 낮고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정보 격차 등으로 인해서
중층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다 이제 극빈층이 되거나 극부층으로 양극화가 아주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중층에서 몰락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고 사회 가치의 배분으로서 소외된 하층의 불만이 합쳐져서 극심한 사회 혼란과 극심한 대립,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존재하는 두 가지 계층 구조가 있었죠. 완전 수직적 계층 구조와 완전 수평적 계층 구조가 있었어요. 완전 수직적 계층 구조는 완전 계층형이라고도 하고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하나의 계층을 가지고 있는 완전 계층형. 그리고 완전히 수평적인 계층 구조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완전 평등형이라고도 합니다. 계층이 하나밖에 없겠지. 단 하나의 계층밖에 없는 모든 구성원들의 계층이 동일한 평등사회. 이 두 가지 계층 구조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자, 한 페이지 넘깁시다. 두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표의 가, 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봉건 신분제 사회에서는 가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가가 피라미드형이자 폐쇄형 계층 구조죠. 네, 맞습니다. 니은 나와 다는 나타날 수 없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와 이자 폐쇄적인 계층 구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자 개방적 계층 구조 나타날 수 없을까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일어는 아니라고 해서 주로 이렇게 둘이가 주로 전근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이렇게 둘이가 주로 현대사회에서 나타난다라고 해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현상도 아니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현대사회에서 나타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라보다 가가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개방적이면서 중산층이 훨씬 더 많은 이 라보다 폐쇄적이면서 피라미드형 상층이 소수이고 아주 다수의 하층을 거느리는 지배하는 그러한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에 유리할까요? 아니겠죠. 리을, 하층의 수직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면 다가 라로 변할 수 있다. 네, 하층의 수직 이동이 활발하게 하층의 수직 이동은 어떤 이동일까요? 하강 이동일까요? 하층은 하강 이동을 할 수 없다라고 제가 그랬죠. 하층의 수직 이동이라고 하면은 상승 이동이야. 그러니까 활발하게 하층이 위로 올라가다 보면 중층 상층이 하다 보면은 점차 중층이 많아지는 그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변할 가능성이 있겠지. 정답은 2번 기억 리을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숙제로 한번 주겠습니다. 여러분 숙제로 풀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나가야 되는 부분은 이제 계층 이동을 가지고 어떻게 표분석 문제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학습지도 마저 안 나갔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교실에서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풀어볼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